탄어 스님의 제자로도 알려진 스님의 2025년 대통령의 운명과 국운 예언. 스님은 조금은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불교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무속적 전통과 동양 철학, 도교의 기운론까지 섭렵했다고 하죠. 탄어 스님으로부터 배우고 다양한 영적 통찰이 쌓이면서 한반도의 국운과 미래를 꿰뚫어보는 식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주를 보는 스님이라고 칭하지만 막상 찾아가 대화를 나눠본 이들은 이건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의 흐름을 통찰하는 큰 그림을 제시해 준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인지 스님이 2025년의 한국 예언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를 짚어줬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반대 진영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에 대한 사주와 운세도 이미 언급해 놓았다고 하니 자연스레 두 인물에 대비되는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내죠. 실제 성함을 밝히기 곤란한 이유는 이번 예언은 특히 민감한 주제이고 신자들도 공개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이 스님이 한반도 미래에 대한 믿기 어려운 통찰을 이미 여러 차례 제시했고 그 내용이 현실과 들어맞아 화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님이 전했다고 알려진 모든 예언, 사주 분석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을 만난 곳은 험한 산길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외관은 허름하고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문득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음이 고요해지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긴 인사를 주고받은 뒤 차가운 방석 위에 함께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스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2025년 국운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다 들었는데 저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아주 잔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과거 무수한 사람들의 운세를 봐왔으며 때로는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사주도 접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의 운명이 참 특이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접한 건 대선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이니 다소 낯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봤다고 했죠. 그런데 사주의 관이 몇 겹이고 주변에 놓인 별들이 매우 독특한 배치를 보여주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1960년 12월 18일생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두고 이 사주는 확실히 평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님의 발언을 직접 옮기듯 전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관운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관이 한꺼번에 사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현실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을 맡게 된 것도 그리고 대통령이 된 것도 이런 운세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강한 관운 속에는 늘 구설과 관제의 기운이 함께합니다. 즉 잡음과 시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주변에서 악에 어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쉽게 자리를 내놓거나 쓰러질 사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주의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표시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운세를 방이 사방으로 열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동서남북, 중앙마저도 모든 문이 열려 있으니 특정 공간에 갇혀 궁지에 몰리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든 빠져나오거나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협하는 세력이 생겨도 최종적으로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내가 이미 여러 손님에게 말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니 중도 사퇴니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설은 많아도 최종적으로 무너질 사주는 아니다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2025년까지 험로는 예상되지만 그 길을 헤쳐나갈 강한 운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건강 문제 또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마음고생이 심해 몸이 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대한 병이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정도의 악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강하면 대통령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중도에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들어서면 한반도 전체의 국운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임기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 해를 전후에 구설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나 결국 임기를 마치기까지 권좌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리려 애쓸 테지만 운세가 받쳐주는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스님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온갖 설이 난무했음에도 현재까지 그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스님의 말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싶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윤 대통령 운세의 핵심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함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연함이란 대인관계나 지위 스타일에서 흘러나오는 면이고 완고함이란 스스로의 신념을 관철하려 할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 이중성이 주변에선 때로 독선이라고 비판받아도 막상 결정적 국면에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설명이었지요. 스님이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분석하며 강조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운세만이 아니라 국가의 흐름, 즉 국운과 닿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님은 한반도가 곧 800년 만에 대운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비단 자신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역대 고승이나 사상을 연구해보면 비슷한 시기에 한민족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기록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분기점이 묘하게도 2025년 전후 시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스님이 2025년 미래를 말할 때 늘 언급하는 핵심 구절은 그의 스승으로 알려진 탄어 스님과 거의 일치합니다. 100일간의 어둠이 지나고 나면 통일의 문이 열린다는 대목입니다. 한반도의 운세를 보면 2025년 무렵에 반드시 큰 격변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전쟁 위기가 찾아올 거라 봅니다. 내게 보이는 건 그 모든 혼란이 섞여 100일간의 어둠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지독할 만큼 어둡고 혼란스러워 국민들이 한때 절망이나 분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100일이라 함은 상징적인 숫자이며 실제로는 몇 달 혹은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을 열고 통일로 가는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왜 통일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의 합일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2025년에 곧장 통일이 실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합의 길, 즉 종전선언이든 평화조약이든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살펴보면 그 역시 대단한 기로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00일간의 어둠이 시작되면 그가 국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무사히 넘기면 임기 말까지 큰 동요 없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나라의 영웅들이 등장해 더욱 본격적으로 통일의 씨앗을 틔운다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는 어둠을 거쳐 빛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불안이 커질 수 있으나 사주가 튼튼하니 대통령이 도중에 나가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갖는 고집스러운 면모가 이번에는 국가적 혼란을 버텨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스님의 예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조되는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바로 1963년생인 이재명에 대한 예언인데 그 내용이 꽤나 강도 높게 표현되어 있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보통은 특정 정치인의 사주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몇몇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사주는 어린 시절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고 중년에 들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주에는 잔인함이 깊숙이 깔려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하면 얼음물에 빠뜨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냉혹하게 내칠 수 있는 심성을 지녔다는 게 보입니다. 주위 사람을 중시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층이나 측근들이 등을 돌릴 운세지요. 더욱이 배우자의 기운까지 잔혹하고 감옥살이를 예고하는 수옥살이 여러 번 겹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대운을 타 승승장구한 면이 있지만 이제 그 대운이 끝나면 본인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이재명이라는 인물 스스로가 여러 난관과 법적 위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정치적 생명의 치명상을 입을 여지가 큽니다. 즉, 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운세라면 이재명은 급격히 운세가 기우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둘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후자의 사주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마무리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끝내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할 운세라고 봅니다. 잔혹한 기질이 사주 구석구석 묻어나니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도리어 자신에게 올가미가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스님의 말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주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인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적이 어떠한지는 각자 판단할 몫일 겁니다. 하지만 이 스님의 예언이 흥미로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킨다고 하면서 반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결국 기울고 끝난다고 단언했다는 점입니다. 스님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반복해 들려준 이야기 중에는 관이 4개나 들어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주풀이에서 관이 중첩되면 사회적 지위가 강해지는 대신 구설수나 시비도 잦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장군이나 대통령 혹은 재벌 그룹의 오너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운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4겹 정도로 겹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본 윤 대통령의 사주는 보통 1관, 2관을 뛰어넘어 4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시련을 다 버티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뒤에도 잘 내려오지 않는 강력한 운세를 지닌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검찰총장이 된 뒤 대통령으로 직행한 것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은 수직적 상승입니다. 물론 이런 강한 관운에는 반대 세력도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질투나 시기를 받기 마련이지요. 구설이나 비판이 따라붙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큰 틀을 보면 모든 문이 열려 있어요. 그를 옥죄려는 세력이 문을 닫았다고 믿을 때에도 다른 통로가 활짝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2025년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낸 후에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느냐? 바로 통일의 서곡입니다. 100일간의 어둠을 지나고 한민족이 새로운 지평을 맞이할 때 윤 대통령은 본인의 역할을 거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스님은 한국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예언이라 부르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미래를 묻기에 답을 해줄 뿐입니다. 2025년 무렵 주변 정세가 급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크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통일의 문턱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100일간의 어둠은 국내 경제 위기와 국제적 충돌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겠지만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기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로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막중한 결단을 내리고 그 뒤 임기를 거의 마치는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그가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국군을 위해서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도중에 그가 탈락하거나 분란에 밀려 물러난다면 2025년 예언이 말하는 통일의 첫걸음이 대혼란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님은 2025년이라는 해를 국가적 전환점으로 본인만의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쌓아 올린 결과로 마침내 한반도가 대운을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스님에게 있어 예언은 어떤 초자연적 계시라기보다는 국군에 관한 동양적 통찰의 집대성이라 할 만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스님께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건강이나 운세 혹은 당장 몇 달 내에 벌어질 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찾아온 분들에게도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올해 운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주가 사방으로 열려 있어 막힌 운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해결 방향이 보입니다. 관제, 소송, 탄핵, 온갖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사주의 기운이 이를 크게 방어해줍니다. 그렇다고 전혀 고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시기가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몸을 극도로 해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흔들릴 법해 보여도 사주에 따르면 주위 인맥이나 국민적 지지가 다시 모이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큰 힘을 얻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윤 대통령은 관제나 구설을 조심해야 돼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방관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때 스님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사주나 신점, 운세 그리고 국가의 구군과 미래에 대한 예언은 정해진 운명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자리를 지킬 운세라고 해도 그 운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이재명이 아무리 사주가 험악해도 본인이 선을 택해 행동한다면 조금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자기 사주나 주변 환경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2025년 국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반도의 역사가 800년 만에 대운을 열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준비해서 잘 맞이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큰 혼란에 휩싸이겠지요. 나는 단지 한민족의 운세가 더 밝아지기 전에 100일간의 어둠을 거칠 것임을 경고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 시기를 현명하게만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서 높은 위상을 얻게 될 겁니다. 나는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 사주가 이런 흐름이니 탄핵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스님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관이 4겹 이상 겹치는 형국이라 일반인이 흉내낼 수 없는 강한 지위와 권력을 얻었고 웬만해서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탄핵이나 중도 사퇴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임기 말까지 견딜 것이다. 이재명이라는 반대 정치인은 잔혹한 기질과 수많은 구설, 감옥살이 등을 예고하는 사주를 지녀 결국 본인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릴 가능성이 높다. 대운이 끝나가면서 하락세에 접어들고 정계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2025년 전후로 윤 대통령을 둘러싼 구설이나 관제 이슈가 지속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주변이 흔들리고 적대 세력이 쏟아져도 사주가 사방으로 열린 형태라 돌파구가 항상 존재한다. 2025년 예언에 따라 한반도는 100일간의 어둠을 거쳐야 하며 이는 거대 경제 위기나 국제 갈등 혹은 대형 재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곧바로 끝난 뒤 통일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흐름을 도와줄 역할이 있으며 큰 혼란이 지나면 새로운 시대를 열 권능의 지도자가 부상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한반도가 쌓아온 에너지와 국제정세가 맞물려 생기는 필연적 흐름에 가깝다. 그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상승하거나 더 큰 난관을 겪을 수 있다. 스님은 예언을 경고로서 전달하지만 실은 그것이 더 나은 준비와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스님은 흥미로운 조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사주를 궁금해합니다. 그보다는 자기 삶의 운세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피며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운이 큰 변화를 맞으면 개인의 삶도 커다란 파장을 받습니다. 운세의 경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대비가 필요하지요. 내가 거듭 말해왔듯이 통일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운세와 사주는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모두의 선택이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모사찰의 한 스님이 일관되게 전했다고 알려진 2025년 국운 예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통령이 짊어질 무거운 책임과 구설수도 상당합니다. 한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잔혹함이 묻어나는 사주로 인해 스스로 파멸할 운명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혹여 그가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 일말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2025년 이후 한반도가 새 시대로 접어드는 거대한 국운의 물결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 길목에서 누구는 기회를 잡고 누구는 스스로의 그늘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스님 말씀대로 운세와 사주, 신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각자가 깨달음을 얻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그저 점쟁이의 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실제로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 글이 제시하는 전망과 경고가 흥미롭게 들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극적인 만큼 현실과 맞아떨어지든 안 맞든 간에 한반도의 앞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스님이 강조하듯 예언은 미래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안내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상으로 길고 긴 예언담을 마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군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중심으로 한 명의 스님이 전했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한데 모아보았습니다.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날들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서로를 살피며 나아간다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